특수상대성 원리 이거 공부해보니까 어때? 어려워? 자,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일단 퀵 테스트 한번 보자. 자, 1번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했어. 질량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라고 했니? 등가가 뭐야? 같다라는 거지. 등가의 원리, 동등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그 질량이 있지, 질량. 물체의 질량. 요거에 대해서 감속 시의 제곱만큼 이렇게 되면 에너지로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이때 이 질량이 정지 질량이냐 아니면 운동 질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달라질 뿐이고, 어쨌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무조건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서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질량은 그냥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에서는 왜 질량 보존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물리에서는 질량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봐라? 에너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열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등등 많이 배웠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질량이란 모습으로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기억.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상대론적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자, 이 운동 질량이 되는 거지? 그지? 운동 질량은, 자, 이거는 우리가 M0라고 하면, 얘는 M이라고 봤을 때,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T고 T0 하면은 이거 뭐였어요? 고유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팽창되는 거였지. 이 감마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감마가 1보다 크거나 같다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면 그냥 1이고, 그럼 1이라는 얘기는 얘나 똑같다. 그런 뜻이고,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는 녀석들이면 이 값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원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죠? 기억은 틀린 거야. 자, 니은의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된다. 그 다음 디귿에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 에너지가 0이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 질량이라는 걸 가져요. 그럼 정지 질량이 이것과 곱해져서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운동하는 녀석은 그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나타난다. 이해가지?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 에너지라고 치면 뭐 M0 C 제곱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에너지가 MC 제곱이 될 텐데, 요걸 정지 질량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거는 그 수치적인 것만 잘 보면 된다는 거지, 그지? 이게 헬륨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헬륨은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녀석이고, 얘는 핵융합 반응 과정 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이야. 중간 과정이야, 중간 과정.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이렇게 나타내 준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태양이나 이런 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또는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거나 했을 때 요걸로 수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때 에너지가 달라지는 그 양만큼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사용하는 건데,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일단, 이거는 그냥 일반 수소네요. 일반 수소고, H1에 2. 이게 중수소죠. 수소와 중수소입니다. 그럼 이건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2고 이게 3이면 중수소, 삼중수소면 이거는 인공태양 만들 때 우리 지구에서 실험실에서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2,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 태양에서 실제 별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너지 이렇게 등장하죠. 이 에너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질량이 변하느냐. 그러면 거기 이제 원자 번호하고 중성자 수, 원자 핵의 질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기억에 11은 질량이 뭐냐 얘는. 그럼 표에서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죠? 여기 수와 여기 수,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 그랬지? 원자 번호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의를 한다. 그죠? 그 다음 요건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표현하는 숫자다. 질량수. 그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에서 보면은 1,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원자 번호는 1, 중성자 수는 0인 M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질량이 M1. 그 다음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1, 중성자 1. 요걸 찾으면 되니까 이게 M2다. M2. 그죠? 표에서. 그 다음 얘는 양성자가 2개죠. 그럼 원자 번호가 2번이야. 원자 번호 2번 찾고 여기에서 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는 하나. 그래서 2번에 1번을 찾으면 M4가 되겠죠? M4.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니은은 일단 중성자 수는 하나가 맞다. 요거 중성자 수는 하나가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 즉 여기 질량에서 여기 질량으로 가면서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질량 결손은 얼마냐? 이걸 델타 M 보통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반응 전 전체 질량이 M1, M2. 여기에서 반응 후 전체 질량 요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M4.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 고유 질량이 M0인 물체가 2M0가 됐대. 자, 그죠? 원래 요게 M0인데, 관측을 하니까 운동을 하고 있겠죠? 운동을 하는 거 봤더니 이게 2M0가 됐대. 2M0. 그 얘기는 감마값이 2가 됐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감마값이 2가 되려면 속력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죠? 감마값이. 자, 감마값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거 기억하나? 요거 있나? 한번 풀어봐. 그러면. 얼마 나왔어? 2분의 루트 30. 그렇지. 할 수 있겠지? 이 관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4번. 4번은 지금, 자, 우라늄이 있는데, 이게, 235짜리네요. 92번에 235. 얘가 저속 중성자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요건 저속 중성자입니다. 저속.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크립톤이 나오네요. 자, 요거랑 이게 얼마냐 숫자가 92, 36이네. 36 92 아우 안 보여 글씨가 30.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지? 근데 이제 요거 다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지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 1이 이게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3개. 그리고 얘랑 얘가 항상 고정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아니고 얘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개 또는 3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요 녀석이. 자, 그러면 요건 또 뭐냐면 요거는 고속 중성자라고 했대. 고속 중성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너지가 딱 나오겠죠. 이 에너지는 조금 전에 MC 제곱, 그죠? 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질량 결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핵반응식에서는 보존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존이 뭐랑 뭐냐 하면 질량수와 전하량, 이 두 가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질량수는 위쪽 수들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236이죠. 토탈.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를 x라고 해볼까? 그죠? 그러면 자 90이 하고 여기가 3이죠. 그러면 95네요. 95를 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x가 된다. 저 x. 이걸 찾으시면 되겠고. 전하량은 이 아래쪽 숫자들입니다. 아래쪽 숫자들. 왜 전하량이라고 하느냐? 원자 보는데 왜 전하량이라고 하느냐? 이게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 여기 전기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전자가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하량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도 보면은 여기가 토탈 90인데 여기를 밑에를 y라고 해볼까? 그러면 요게 다 합해봐야 여기는 0이니까 여기 36을 빼주면 돼요. 36. 그러면 y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a가 뭔지. 자, x는 얼마 나와요? 141. 요거는 141이 나온다. 그죠? 밑에 거는? 56. 56 나와. 먼저 보는 56번짜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디귿 맞죠. 됐어요? 네. 확실히 이해됐죠, 이제?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문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시다. 이제만 마무리하자. 자, 숙제는 10번까지 해오라고 했는데, 자, 1번은 몇 번이냐? 5번. 1번에 5번.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네. 자, 2번은? 3번. 이것도 상대 속도니까 뭐, 쉽고. 3번에? 5번. 3번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가는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 트럭이라고 했죠.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모습을 지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지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가는 트럭 위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정지해 있는 사람. 그럼 둘 다 뭡니까?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관성 좌표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비관성 좌표계다라는 얘기인데, 비관성 좌표계는 가속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속 운동.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어때요? 4번. 4번에 5번. 요건 이해가 되나? 오케이. 빛이 양쪽에서 딱 보는데 Q라는 사람이 B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B가 먼저 도달하겠죠. B에서 출발한 빛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몇 번이에요? 5번. 요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B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의 설명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B인데 B가 0.6C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A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거울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도달하고 도달하겠죠. 거리 똑같아요.
여기 좀 길게 그렸네. 그죠? 똑같게 그릴까? 여기서는 길이가 중요하니까. 여기 좀 봅시다. 그럼 똑같아지겠죠? 대략적으로 똑같아. 자, 거울이 있어요. 여기가 P, 이쪽이 Q,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비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먼저, 비관성계 봅시다. 얘가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지. 그렇지. 자기가 정직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통째로 이쪽 방향으로 0.6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한테. 짧게 보이겠죠? 길이 수축이 여기가 일어날 거예요. 길이 수축. 그죠? 근데 요거는 운동 방향이 아니죠. 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X축 방향이기 때문에 요것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이쪽 빛하고 이쪽 빛의 속력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한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의 속력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의 속력은? 같게 보는 것. 그렇죠. 같아야 돼요. 무조건.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간에 빛의 속력은 얘가 보든 얘가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전부 다 무조건 C입니다. 그냥 무조건 C예요. C.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C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 왜 빛을 라이트인데 왜 C라고 썼어? 빛의 속력. 그렇잖아. C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뜻이 뭐야? 모르나? 물리에서는 상수입니다.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상수다 해가지고 요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이제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 반사된다. 당연하죠. 속도는 둘 다 이쪽으로 가든 똑같은데 길이가 이쪽이 짧아 보이니까 여기 먼저 닿겠지. 그지?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거울에서 반사하기 전후가 같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광원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나?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몇 번이냐? 3번. 요건 3번. 그렇죠. 요때도 어떤 식으로 해서 빛이 딱 나타나면 그 빛의 속력은 무조건 C다. 알겠지?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7번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쉽지 않네. 그죠? 자, 이건 뮤온인데요. 뮤온은,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들이 있습니다. 우주선. 우주선이 대기랑 만나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입자인데 기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입자 중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뮤온이 딱 생겨요. 근데 뮤온이 생기는 지점은 지표면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서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거의 뭡니까? 몇 킬로냐? 10,000m 정도. 10,000m 정도의 상공. 10,000m면은, 우리, 대기 있죠? 대기를 4개의 층으로 구분하죠?
10,000m면 어디쯤 근처입니까? 어디 근처야? 성층권과 어디 층의 경계야? 무슨 권 계면 근처예요? 야, 대기 배웠지? 대기 밑에서부터 얘기해봐. 여기. 아, 모르나?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자, 요거 10번. 여기 중간권. 그죠? 여기 성층권. 제일 밑에가 뭐야? 대륙권. 대륙권 계면이 여기인데, 대륙권 계면이 약 11km 정도 돼요. 그럼 11,000m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여기서 완전히 밀집돼서 쫙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온이 막 오다가 희박하거든. 여기는. 그지? 충돌이 이제 여기 부근부터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요 경계에서 많이 생겨요. 요 경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겼을 때, 얘가 쭉 내려올 텐데, 여기에서 관측자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00m 정도 상공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10,000m. 10,000m인데, 얘 실제 수명은 어떻게 아느냐?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생성시킬 수 있어요. 알겠어요? 뮤온을. 그럼 실험실에서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의 뮤온이라고 봐도 돼. 그죠? 그러면 걔의 수명은 무슨 수명이 되는 거야? 실험실에서 뮤온 수명을 측정하면 무슨 수명이야? 그렇지. 고유 수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고유 수명이 대략 이 정도 돼요. 이거면 얼마야?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속도가 대충 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래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 되잖아. 미터. 그죠? 근데 얘는 그냥 대략 한 계산하기 편하게 2라고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은 거의 66% 정도 되죠. 빛의 속도에. 하여튼,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요걸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거리 S는 VT 하면 되죠? 그죠? 요거는 초당이니까, 초당. 속도를 이렇게 대략 잡고, 그러면 2 곱하기 10에 8승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수명이니까 t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하니까 얼마예요? 대략 400m 정도.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4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3이라고 때려 넣어도 600m. 그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600m. 이 정도인데. 그럼 이 관찰자 입장에서 얘를 절대 관찰을 못하는 게 맞죠? 못하는 거잖아, 원래는. 10,000m를 어떻게 가? 그런데 얘가 보면 얘가 관측이 되더라고요. 이 지표면에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길이 수축.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000m로 안 보인다는 뜻이지. 그지? 속도가 빨라지면은 길이 수축 값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시간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얘가 봤을 때 얘의 시간이 이 마이크로세크가 아니란 얘기야. 팽창이 된다는 얘기. 시간 팽창.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충분한 수명이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자 먼저 봅시다. 그 정지에 있는 영희가 관찰을 했을 때 그 P와 지면 사이의 거리, 선생님 여기에서 1000m라고 정해줬는데 그게 L이에요. 그럼 그 L은 무슨 값이다? 무슨 값일까? 이 L은. 이 L은. 고유값이에요? 아니에요? 응? 고유값이 아니에요. 영희가 관측한. 영희가 관측한 이 길이. 이 P. 여기가 P점이에요. 딱 발생한 지점. 여기하고 여기. 지면. 고유 값이죠. 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상대적인 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여기 간격을 이 사람이 재면 이건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L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뮤온의 수명은 했습니다. 수명을 T로 관찰을 했는데 그 T는 이게 아니죠. 그죠? 얘가 관찰한 이 시간은, 얘의 시간은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팽창. 이거보다 훨씬 긴 수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영희가 문제에서 거리 재고 수명 쟀는데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고 수명은 시간 팽창 값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뮤온의 좌표계에서 관찰할 때라고 했을 때, 자, 영희는 어떻게 보이겠니? 얘가 보면, 여기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가 영희를 보면, 얘가 가만히 있니? 아니죠. 이 속도로 쫙 올라오겠죠. 그죠? 다가온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뮤온의 수명은 실제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T보다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 팽창을 관찰했기 때문에 원래 수명은 그것보다 짧다. 자, 그 다음 P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P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그럼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해? 방금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얘 수명에다가 넣고 계산을 했잖아. 그지?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 팽창된 값으로 얘가 느끼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0.9C로 가는데 그거 T 시간 팽창 값을 넣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니. 알겠어요?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시간 팽창 효과를 이용하면 이 1000m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 얘기거든. 시간 팽창 효과.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뮤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이 값보다 뮤온에서 보면은 거리가 짧아진다. 이게 고유 길이라고 했다. 그지? 이 값은 누가 측정하는 거니? 얘가 측정하는 거. 얘 속도가 0.9C인데 얘가 측정한 시간이 T이기 때문에 0.9C로 오는 애가 T 시간 동안 하면은 여기까지 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뮤온 입장에서 보면 저 거리보다 짧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수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8번은 몇 번이냐? 4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자가 어디에 있어요? 자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니? 우주선. 우주선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정지한 사람이, 가라고 하는 정지한 사람이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자는 길이 수축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에 지구에서 측정한 우주선 속의 자의 길이는 속력이 클수록 큽니까?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구, 여기 우주선, 여기에 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빠르게 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이 길이 수축이 많이 생긴다.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우주선 속력이 0.6C일 때 우주선 안에 관찰자는 얼마로 자를 측정할까요? 자, 여기에 관찰자가 같이 타고 있어요. 자, 여기에 0.6C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얘는 이 자를 어떻게 느끼겠느냐?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건 1m죠? 1m 자니까. 그죠? 1m 자 그대로 느낍니다. 이게, 이 자의 길이를 이 사람이 측정하면 고유 길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유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찾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D급 보세요. 우주선 속의 빛의 속력의 80%. 우주선 속력이 빛의 속력이 80%면 그래프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프 읽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80%예요. 80%. 빛의 속력이 80%. 그랬더니 여기가 0.6C. 맞나요? 0.6인가? 그냥 C가 아니고 0.6m. 이렇게 나오죠? 그죠? 0.6m.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좀 이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나타나려면 50% 이상은 돼야 그때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돼야지 확연히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50% 이상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 보세요. 50% 한번 그래프 딱 그려보면은, 찾아보세요. 50%. 50%면 0.8 정도가 되죠. 그죠? 맞나? 50 아니구나. 0.8 아니네. 그죠? 0.8보다 더 위쪽에 되죠? 그죠? 많이 쳐줘도 0.9.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50% 부분까지는 와야, 뭔가 효과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느리단 말이야.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냥 다 정지한 사람들끼리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못 느끼는 거지. 이 중에 우리가 빛의 속도의 50% 정도만 쫙 움직일 수 있으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답이 3번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몇 번이냐? 요거는 좀 어렵다, 요거. 9번이. 니네가 딱 봤을 때 9번이 쉽지 않을 거야. 이거 풀어봐라, 이해했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문제에서 A가 측정할 때 두 우주선의 X 방향의 길이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B시계에서 빛이 왕복하는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를 측정하면 B가 C보다 크게 측정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 자, 보세요. 요거 이해하면 끝나. B시계가 이렇게 있어. 그지? 여기서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가 B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얘네가 이제 VB로 가고 VC로 가는데, B가 이 탁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측정하고, 얘도 빛이 탁 올라갔다 내려온 걸 측정했는데, 이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얘가 볼 때 더 크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그거 가지고 이 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얘가 관측할 때 이 빛이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하고 얘가 관측할 때 얘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거리가 다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길이 수축. 길이 수축?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게 더 얇게 보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지? 자, 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가 보면 이 통째로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죠. 얘가 봐도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자, B시계가 이렇게 갈 때 얘가 빠르게 가면 또는 느리게 가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빛이 이렇게 가죠. 그죠? 이거보다 더 빠르게 가면 빛이 이렇게 가겠죠. 자,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자. 누가 더 많이 갔다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이동했다고 측정되는 거죠. 그 얘기는 속력이 더 빠르면 빛이 더 많이 진행한다라고 관측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 네. 그러면 누가 빠른 거예요? 둘 중에? VB. 그렇죠. B가 빠른 거죠. 얘가 측정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얘가 측정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게 더 빠른 거야.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에 VB가 VC보다 크다. 맞죠? 니은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보면은 A가 어떻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는 정작 움직이니까 얘 시기가 늦게 간다라고 생각되겠죠?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고. 그게 상대성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우주선의 X방향의 고유 길이는 B가 C보다 길다. 왜? 지금 얘가 보니까 얘랑 얘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측정이 된 거죠? 그럼 고유 길이는 아니란 얘기야. 그치? 고유 길이가 아닌데 길이 수축된 게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길이 수축량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고유 길이는 얘가 더 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결국은 뭡니까? 요거 이해해서 속도가 누가 빠르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하는 겁니다. 10번. 자, 10번은 이건 몇 번으로 했니? 3번. 요거는 3번이에요. 잘했네. 요건 이 A, B 간격을 똑같이 잡아놓고 그것들을 물어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가는 이건 뭐냐면 A가 철수가 같은 위치에서 두 개의 사건을 다 관측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그지? 고유 시간이 되니까 결국 A, B의 고유 길이는 뭐가 되니? 가는 고유 길이도 되고 고유 시간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철수가 딱 측정한 길이가 고유값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영희가 자기가 쫙 가면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측정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니? 짧아지겠죠. 그죠?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다는 이건 뭐야? 얘는 정지에 있는 사람 2명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지 관찰자가 관측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 고유 길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가에서 측정한 길이랑 다에서 측정한 길이는 같은 길이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3번이 나옵니다. 잘 풀었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요거 한번 풀어봐라. 요 뒤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요거 풀이하면서 개념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봐.
핵 무한도랑 원자력 발전소랑 같은 거예요? 아니,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핵 융합으로는 말 그대로 융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원자 있지. 우라늄 같은 거. 그거 아까 저속 중성자 때리면 어떻게 돼? 두 개로 쪼개졌지. 그게 이제 핵 분열이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원리야. 근데 핵융합은 아까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 있었지. 수소 두 개가 부딪혀갖고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그게 핵융합이야. 자, 11번에 2번. 12번에 5번. 그렇지. 자, 13번에 2번. 14번에 5번. 니은 봐봐. 달에서 봤을 때 지구와 목성 간의 공간이 축소돼? 안 축소되지. 이게 고유 길이가 되지? 3번. 그래도 확실히 아까보다 낫네. 그지? 자, 15번에 2번. 16번에 4번. 그렇지. 확실히 좋다. 17번에 2번. 18번에 1번. 19번에 5번. 20번에 1번. 21번에 2번. 22번에
1번. 23번에 3번. 24번에 1번. 오케이. 25번에 4번. 오케이. 하나 빼고 다 맞았네.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그 10번까지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체 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확실히 뒤쪽은 잘 풀었네. 그지? 이제 좀 감 잡히나? 확실히 감 잡히지? 요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특수 상대성 이론. 그렇게 보면 돼. 생각보다, 그걸 알기까지는 조금 과정이 길지. 그지? 그러나 그걸 딱 이해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마무리는. 수고했어.